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3개 정만하면 법인세는 끝납니다. 7장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기출 같이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관해서 볼게요. 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준용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1순위는 감정평가가 되어 있고요. 2순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이 되겠어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입니다. 원칙은 특수관계인 이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하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으로 거래한 경우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으로 하되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20%를 가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대량 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으로 하되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20%를 가산합니다.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법인의 법인세 납세 의무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기준으로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하게 됩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그 대여금은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 요건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자, 그리고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돼야 되고 고가매입 저가형도 금전, 자산의 대차거래는 현저한 이익의 분유가 있을 때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특수관계인과 거래일 것, 행위 당시에 해당 법인과 임직원 및 주주 등 법소정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주에는 소액주주는 제외합니다. 자,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겁니다. 쌍방관계예요. 고가매입 저가형도 금전, 자산의 대차거래는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현저한 이익의 분여란 시가와 대가의 차액, 즉 손해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는 경우 한번 같이 볼게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1억 원에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게 됩니다. 법소정 파생상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유하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파생상품의 권리 행사 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요. 임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원과 지배주주 등은 제외됩니다. 이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주택 취득 그리고 임차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를 불문하고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 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요. 자,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않아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이 소액주주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기부금 규정을 적용하게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조정 한번 사례별로 보겠습니다. 사례 1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되어 있네요.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이고요.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21-24사업년도 사택 제공 관련 자료가 있네요.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한국은 출자 임원 가씨에게 제20기부터 사택을 제공하고 있네요. 소액주주 아니고요. 임원입니다. 부당해이 계산에 해당되겠죠. 사택의 시가는 2억 원입니다. 갑으로부터 보증금 4천만 원 수령했고요. 임대료를 매월 말 20만 원 수령하고 동임대료를 임대료 수익으로 계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 출자 임원 사택 한번 볼게요. 입금 산입 사택 제공 60만 원 상여 소득 처분했는데 어떻게 나는지 보겠습니다. 적정 임대료. 자, 적정 임대료 계산은 사택의 시가 곱하기 50% 합니다. 이거 공식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자, 적정 임대료 계산은 사택의 시가 곱하기 50% 거기에 해당 대여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뺀 금액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총 1년 대여했으니까 따로 나눌 건 없고요. 2억 곱하기 50% 빼기 보증금 4천만 원 곱하기 5% 하면 적정 임대료 300만 원 나오게 돼요. 근데 임대료 수익을 얼마 받았죠? 매월만 20만 원 수령했으니까 임대료 수익은 2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 60만 원을 입금 산입 사택 제공 이익으로 잡고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겁니다. 자, 요건이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래서 적정 임대료 빼기 임대료 수익이 이 적정 임대료 곱하기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을출자 임원 사택 한번 보겠습니다. 을출자 임원은 소액주주 아니고요. 역시 을씨에게 19기부터 사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택의 시가는 1억 2천, 매달 임대료로 24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 2천 곱하기 50%겠네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5% 곱한 금액 적정 임대료 300만 원 되겠습니다. 24만 원 받고 있죠. 임대료 수익은 288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에 충족하는지 적정 임대료의 5% 곱한 금액이 이 적정 임대료와 임대료 수익 간의 차액보다 크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기 각사소에 미친 순영향을 계산하게 되면 자, 갑출자이면 입금 산입 60만 원 한 거 60만 원 증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사례 2번 감가상각 시부인 있습니다. 자, 21기 세무조정 사항이고요. 21기 사업연도 초 대표이사로부터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시가 3,500만 원짜리였고요. 구입하면서 현금 지급액 5천만 원을 장부에 계상했네요. 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로부터 비품을 구입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송금 산입 비품 1,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하게 됩니다. 이 3,500만 원짜리를 5천만 원에 구입하고 장부에 계산했기 때문에 이 차액 1,500만 원을 송금 산입 비품 1,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송금 불산입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대표한테 상여 소득 처분하는 겁니다. 자, 다음 비품에 대해 상각범위액 상당액 신고내용 연수 5년 정액법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했네요. 그래서 자산 감액분 추인 300만 원 유보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 자, 5천만 원의 장부 계상했고 신고내용 연수를 5년으로 했으니까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위에서 송금 산입했던 1,500만 원 비품의 자산 가격을 줄여주는 세무조정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감액분을 추인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추인하냐? 1,500만 원 차감했던 금액 곱하기 감가상각 계상한 1,000만 원 해주신 다음에 내가 구입해 장부상 계상했던 5천만 원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 금액이 300만 원이라서 자산 감액분 추인 300만 원 송금불산입 유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마지막으로 해주는데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에서 아까 자산감액분 추인한 300만 원 있었죠. 700만 원이 되겠고요. 상각 범위액 계산하면 5천만 원 빼기 1,500만 원 해줍니다. 이 세법상 장부 금액인 거죠. 그 금액에 0.2 곱한 금액 700만 원이 한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사례 3번 토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입니다. 주한국은 대주주인 김갑동 씨로부터 공장 부지용으로 토지를 20억 원에 매입해서 동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했네요. 자,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은 14억 원이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은 15억입니다. 그럼 이 15억으로 하게 되겠죠. 주한국이 매입 대금 20억 중에 80%는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나머지 20%는 다음 사업연도 초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세무조정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자, 계약회계에서 이걸 매입할 때 토지 차변에 20억 자산으로 계상하고요. 현금 16억 원 나갔죠. 그리고 미지급금 4억 원 분계 처리했습니다.
그럼 법인세법은 어떻게 인정하냐? 토지는 감정가액인 15억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현금 15억 나간 거고요. 사유출 1억 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 차액. 자, 그렇게 세무조정 해보면 송금산입, 토지의 고가 매입 5억 원 마이너스 유보해 줍니다. 그리고 그 5억 원에 대해서 다시 세무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송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1억 원 배당으로 소득 처분합니다. 여기서 송금산입 토지가액을 깎아준 5억 원의 세무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송금산입을 다시 이제 분배해줘야겠죠. 내 송금으로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송금불산입하면서 부당행위 계산에 부인해서 저 대주주인 김갑동 씨한테 1억 원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고요. 다시 남은 4억 원에 대해서 송금불산입하고 미지급금 4억 원 유보 처리한 겁니다. 이건 지급할 때 유보 추인되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사례 4번 가지급금 인정이자 보겠습니다. 주한국의 21기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네요. 분석과 같이 볼게요. 자, 주한국은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억 원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21기 중에 1천만 원을 지급했다 되어 있습니다. 차입일은 20년 12월 1일이었고요. 차입기간 3년, 이자율 10%입니다. 20기 및 21기 중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은 5%였고요. 주한국은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한국이 20년 9월 1일 해당 법인의 전무이사인 이국세 씨에게 그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 제조업이었네요. 개인사업체의 사업자금을 연이자율 3%, 대여기간 2년, 이자 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1억 5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주한국은 21기 중에 이국세 씨로부터 받은 이자 450만 원 이자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국이 이국세 씨한테 1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거죠. 자, 그리고 주한국은 21기 말 주주 임원 종업원 대여금 계정에는 20년 4월 1일에 대신 납부한 소득세가 있습니다. 대표 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세액 1천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주한국 21기 중에 동대납액에 대한 이자 수익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 법인 전무 이사에게 빌려준 돈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주한국은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 적용하고 있으니까 1억 5천 곱하기 5% 하고요. 가지급금과 차입금 모두 20년 발생분임으로 적수 계산 생략했습니다. 자, 모두 20년에 발생했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750만 원이 되고요. 입금에 산입할 금액은 총 300만 원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750만 원에 이자 수익 450만 원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차감한 금액 300만 원을 입금에 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익 분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한번 볼까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750만 원 곱하기 5%한 금액이 이 300만 원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익 분여 요건을 충족하고요. 소득의 귀속자가 개인 사업자이므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3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사례 5번 이익 분여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패스해도 됨 되어 있죠. 실제 문제 나오면 계산해서 푸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서 혹시라도 말문제로 나오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지금 보는 거예요. 막상 문제에 들어가면 풀 시간은 없기 때문에요. 대손 충당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석과 같이 볼게요. 법인주주 갑과 법인주주 을이 행할 세무조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주 A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B를 적격흡수 합병했네요. 합병 직전 발행 주식 현황 주 A, B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 직전 주 A의 법인주주 갑과 주 B의 법인주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갑과 을의 지분율을 각각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합병하면서 주식 배당 비율은 주 A는 주 B의 주주에게 B의 주식 2주당 주 A 주식 1주를 교부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부당행위 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한번 보는데요. 특수관계 요건부터 살펴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합병, 그리고 갑법인과 을법인도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게 돼요. 문제에서는 법인주주 갑과 법인주주 을이 행할 세무조정을 물어봤죠. 그리고 현저한 이익의 분여 요건 보겠습니다. 1주당 평가 차액이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게 돼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입니다. 자, A 주식 16억입니다. B 주식 2억이에요. 그래서 두 개 더한 금액 18억 분자로 두고요.
4만주, 만주니까 5만주 분모로 둬서 36,000원 계산됩니다. 1주당 평가액이요. 합병 후에. 자, 그럼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이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이 36,000원이었고 B 주식 2주당 A 주식 1주를 교부했으니까 이 만원 곱하기 2 해줍니다. 그래서 2만원을 차감한 금액 16,000원 나누기 36,000원 하면 44.44%가 돼요. 그래서 30%보다 크죠. 그래서 1주당 평가 차액이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으로 요건 충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세무조정 해볼게요. 가법인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냐? 가법인에서 일법인으로의 이익 분여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가법인 1주당 평가액은 A 주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4만원이었는데 36,000원이 됐어요. 그럼 4,000원 줄어들었죠. 그 4,000원에 4만주를 곱하고 거기에 갑의 지분율 40% 곱해줍니다. 그리고 일법인으로 이익을 분여한 금액을 계산해야 되니까 일법인은 지분율이 20% 있었죠. 20%까지 곱해준 금액 1,280만원 기타 사유출 입금 산입 부당이익 계산 부인 해줍니다. 그러니까 갑법인의 이익이 줄어든 거예요. 그 이익이 줄어든 게 일법인한테 갔으니까 자, 갑법인은 그 해당 줄어든 금액을 입금 산입시키면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 1,280만원 기타 사유출 세무조정하는 거예요. 일법인은 입금 산입 투자지분증권 저 1,280만원 유보 소득 처분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합니다. 나와 있으니까 쉽게 보는 건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여러 번 본 다음에 말 문제 나왔을 때 쉽게 풀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법인세 관련 자료 분석 보겠습니다. 주한국이 해당 법인의 과장인 김대한 씨에게 토지를 9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익 계산에 해당합니다. 토지는 시가가 불분명하고요. 상속세 및 징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1억 원이었고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평가액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1억 1천만 원인 금액을 9천만 원에 매각한 거예요. 김대한 씨는 주한국의 특수관계인이죠. 법인의 과장이었으니까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시가는 1억 1천만 원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부당이익 계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한국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부산에게 건물을 1억 2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건물은 시가는 불분명했고요.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2억 원이었고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한 평가액은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1억 8천만 원짜리를 1억 2천에 매각했으니까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액인 600만 원은 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주한국은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시가가 아닌 정상가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1억 8천만 원에 대한 정상가액은 아래로 70%, 위로 130%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상가액 1억 2,600만 원에서 2억 3,400만 원 되어 있죠. 근데 1억 2천만 원에 매각했기 때문에 정상가액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차액 600만 원이 기부금 모두 의제되는 거예요. 이 정상가액 1억 2,600만 원에서 1억 2천 사이의 금액이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겁니다. 평가액 1억 8천에서 1억 2천 사이인 6천만 원이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가액과 매각가액 사이의 금액이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겁니다. 주한국이 해당 법인의 대주주인 김갑동 씨에게 사택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자산의 시가의 50%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할 금액을 시가로 본다. 우리 아까 계산했었죠. 공식을 말로 푼 겁니다. 주한국이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인 최대전 씨로부터 주식 시가 3억 원짜리입니다. 이 주식을 3억 6천만 원에 구입했네요. 정상가액 범위 내의 금액으로 자산을 양수하였으므로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인으로 안 받죠. 자, 정상가액 2억 1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3억 원 아래로 70%, 위로 130%였죠. 정상가액 이내의 범위니까 기부금으로 의제된 금액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 이 문장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주식도 그렇게 평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주한국이 대표이사로부터 상가 건물 시가 45억짜리인데 47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부당이익 계산 부위는 적용되지 않네요. 왜 적용되지 않는지 한번 볼게요.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에 대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하나여 부당이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익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정상가액이 아니라 이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이거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돼요. 입금 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대표자에게 상해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산한 금액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까 가지급금 세무조정하는 거 계산 문제 풀 때 봤었죠.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기 사업연도를 포함해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이에는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 투자법인의 종사자의 여비를 대신하여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산한 금액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 분여에 관해서 볼게요. 자, 부당이익 계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불공정한 자본거래를 인하여 손실을 입은 주주가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얻은 주주가 손실을 입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라면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까 우리 A법인, B법인 계산하는 거 할 때 했었죠.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주주가 개인이라면 그 주주에게는 아무런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금액은 입금 산입하고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지만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이를 국내 원천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고요. 원천 징수하여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해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이렇게 해당하는 거예요. 자, 해당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요. 기존의 다른 주주가 해당 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받은 경우에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주를 재배정한 불공정 증자는 특수관계인이 이익 분여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고요. 현저한 이익을 분여받지 않더라도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